자,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요, 정말 기묘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73세에 아주 편안하게 눈을 감았거든요. 그런데 그의 진짜 운명은 죽고 나서 17년 뒤에 목이 잘리는 거였습니다. 이 믿기 힘든 이야기, 그 시작은 한 편의 영화에 나온 예언이었죠. 혹시 영화 관상 보셨나요? 그럼 아마 이 대사 기억나실 거예요. 관상가가 한 명의 얼굴을 딱 보더니 섬뜩한 한마디를 내뱉죠. 너는 목이 잘릴 운명이다.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한테 이보다 더 무서운 저주가 또 있을까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역사 기록을 보면 한명회는 분명히 73세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럼 그 예언, 그냥 영화적 상상이었을까요? 천만에요. 바로 그 평화로운 죽음 뒤에 정말 상상도 못할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믿기 힘든 운명의 주인공 한명회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진짜 놀라운 건요, 이 사람 인생의 거의 절반이 뭐랄까 실패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권력의 핵심은 그냥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존재였죠. 아니, 40이 될 때까지 과거 시험은 계속 떨어지고 겨우 얻은 직책은 말단 군걸지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왕을 만드는 책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딱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그 비범함을 딱 알아본 사람이 나타난 거죠. 바로 야심가 수양대군. 이 만남이 말 그대로 그의 인생을 180도 바꿔버립니다. 자, 그럼 이제 미관말직에서 킹메이커가 되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이 엄청난 신분 상승의 발판이 된 건 바로 피로 얼룩진 두 번의 쿠데타였어요. 한명회는 이제 역사의 흐름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기로 마음먹습니다. 그 첫 번째 작품이 바로 1453년에 일어난 계유정난입니다. 이건 한명회의 머리와 수양대군의 철퇴가 합쳐진 완벽한 합작품이었죠. 김종서를 비롯해서 반대파 핵심 인물들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조선의 모든 권력은 고스란히 수양대군에게 넘어갔습니다. 이게 그냥 우발적인 식벽이 아니었어요.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치밀한 계획이었죠. 먼저 제거해야 할 사람들 목록, 그 유명한 살생부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방심하게 만든 다음에 아주 잔인하게 기습해서 처리해버리죠. 마지막으로 순식간에 권력을 장악하는 겁니다. 이건 반산이라기보다는 정말이지 냉혹하고 완벽하게 짜인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 마스터 플랜이었던 거죠. 이 속도를 한번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1453년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딱 2년 만에 수양대군의 왕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1460년대가 되면 사실상 이 나라의 진짜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권력을 쥐게 되죠. 불과 몇 년 사이에 역사의 엑스프라에서 주연으로, 아니죠, 아예 감독으로 판을 바꿔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왕을 만들었으니 당연히 보상이 따라야겠죠. 수양대군이 세조임금이 되자 한명회의 인생에는 그야말로 잭팟이 터집니다. 이제부턴 권력과 부, 그리고 그가 누렸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한명회라는 사람, 야망이 정말 끝이 없었어요. 그냥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하는 걸로 만족할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어떤 선택을 하냐면 자기 딸들을, 그것도 2명이나 각각 다른 왕한테 시집을 보냅니다. 예종과 성종의 장인이 된 거예요. 이건 권력을 잡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왕실과 한 몸이 돼서 권력 그 자체가 되겠다는 뜻이었죠. 이렇게 최고의 권력을 누리면서 그는 한강이 쫙 내려다 보이는 기가 막힌 곳에 개인 별장, 정자를 하나 짓는데요. 그 정자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압구정입니다. 네, 맞아요. 지금 우리가 아는 서울의 가장 화려하고 비싼 동네, 바로 그 압구정이라는 지명이 이 한명회의 개인 정자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자, 그런데 말이죠. 역사라는 게 한 사람을 좋은 놈, 나쁜 놈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한명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과연 피도 눈물도 없는 역적일까요? 아니면 나라를 안정시킨 유능한 정치가일까요? 아마 정답은 둘 다라는 아주 복잡한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한쪽에서는 어린 단종을 내쫓고 자기 말 안 듣는 충신들은 가차없이 죽여버린 뭐랄까 냉혈한의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또 다른 쪽을 보면요. 세조, 예종, 성종 3대에 걸쳐서 정치를 안정시키고 조선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경국대전을 만드는 데 큰 공을 세운 유능한 행정가의 얼굴도 있어요. 정말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그런 인물인 거죠. 자, 이렇게 살아서는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편안하게 죽은 한명회.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예언, 목이 잘릴 운명이다. 이건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가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정말 소름 돋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시간이 훌쩍 흘러서 1504년이 됐습니다. 한명회가 죽고 나서도 17년이나 지난 뒤죠. 이때 조선의 왕은 누구였냐? 바로 역사상 최악의 폭군으로 불리는 연산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의 마음속에는 자기 어머니 패비 윤 씨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연산군은 마침내 칼에 뽑아듭니다. 자기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을 모조리 찾아내서 벌을 주겠다. 이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바로 갑자사화인데요. 그 살생부를 쭉 훑어보던 연산군의 눈에 한 이름이 딱 들어온 겁니다. 바로 이미 17년 전에 죽어서 무덤에 묻힌 한명회였죠. 아니, 죽은 사람한테 뭘 어쩌겠다는 걸까요? 연산군의 분노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명령해요. 당장 한명회의 무덤을 파헤쳐라. 그리고 그 시체를 끌고 와서 목을 쳐라. 이게 바로 부관참시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관을 부수고 시체의 목을 베는 정말 역사상 가장 끔찍한 형벌 중 하나였습니다. 결국 무덤에서 파헤쳐져 끌려나온 한명회의 시신은 정말로 목이 잘리고 맙니다. 수십 년 전 한 관상가가 그의 얼굴을 보고 내뱉었던 그 저주 같은 예언, 그가 죽고 나서 17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야 이렇게 끔찍하고 기이한 방식으로 실현되고 만 거죠. 한명회의 이 기막힌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묘한 질문을 남기는 것 같아요. 과연 권력이라는 게 그 주인이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그가 남긴 업보가 세대를 건너 심지어는 무덤 속까지 따라와서 결국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